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이 연봉 억대예요. 수준이 솔직히 다르잖아요. 그럼 이 결혼 다시 생각합시다. 상견례 자리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한마디. 20년간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온 60세 여성이 예비 사돈 앞에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명자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29살에 남편을 잃고 홀로 키워낸 아들이 이제 33,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만나보고 싶대요. 도윤이 며칠 전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엔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고 명자는 그 떨림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어린 시절 처음 자전거를 탈 때도 대학 합격증을 받던 날에도 아들은 그런 식으로 목소리를 낮추곤 했습니다. 그래, 언제 보면 되겠니? 수진이 어머님이 상견례를 하자고 하세요. 격식 있는 자리로요. 아들의 예비 장모는 장미숙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도윤에게서 들은 바로는 대학 교수 출신의 품격과 예절을 무척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도 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숙입니다. 우리 집은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상견례는 제대로 된 장소에서 하는 게 좋겠죠? 명자는 네, 물론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도심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명자는 옷장 깊숙이 모셔두었던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입던 옷이었지만 그녀가 가진 가장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매무새를 다듬으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떳떳하게 가자. 나는 내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상견례 하루 전 명자는 꽃집에서 가장 예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작약과 프리지아, 그리고 은은한 향의 백합을 섞어 정성스럽게 엮었습니다. 말보다는 향기로, 꽃으로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네 가족들 다 좋은 분들이래요. 도윤이 위로했지만 명자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당일 아침 명자는 일찍 일어나 꽃다발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시든 잎은 없는지, 물이 충분한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명자는 택시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며 잠시 숨을 고르고 손에 든 꽃다발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도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옆엔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수진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더 반가워요. 우리 도윤이 잘 부탁해요. 명자는 준비한 꽃다발을 건넸고 수진은 감탄하며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명자의 미소가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예약된 룸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 장미숙과 아버지,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들이 더 있었습니다. 수진의 여동생 부부, 그리고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조카 2명. 명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자입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앉으세요. 우리 가족이 다 궁금해해서 함께 오게 됐어요. 네,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저희 막내 수진이가 첫 결혼이라 온 가족이 떨리나 봐요. 수진의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엔 묘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미소로 답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조카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5살쯤 된 남자아이였는데 식탁 주위를 뱅글뱅글 돌며 장난을 쳤습니다. 여동생은 아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준우야, 조금만 조용히 해. 미숙이 가볍게 타이르는 신용만 했지 실제로 아이를 안 치진 않았습니다. 아이는 식탁 위 젓가락을 집어들더니 접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순간 인상을 찌푸리려다 참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활발하네요. 명자가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자 미숙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자유롭게 키우는 게 유행이잖아요. 자유로움과 방임은 다른 것인데 명자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다른 조카가 의자에서 내려와 룸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야, 위험해. 앉아. 여동생이 형식적으로 한마디 했지만 아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신이 나서 형과 함께 술래잡기를 하듯 뛰어다녔습니다. 아이들이 좀 산만한 것 같은데 혹시 밖에서 놀게 할까요? 그러자 미숙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밥이나 먹어요. 명자는 젓가락을 집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향기로운 자리를 기대했건만 공기는 점점 소란과 불편함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가 명자가 앉은 의자 뒤로 달려가며 머리카락을 스쳤고 명자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준우야, 이리 와. 여동생이 그제야 아이를 불렀지만 목소리엔 권위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킥킥거리며 형에게 달려갔고 두 아이는 식탁 반대편에서 장난을 이어갔습니다. 명자는 맞은편의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은 태연하게 음식을 먹으며 도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회사에서 무슨 일 하세요? 마케팅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마케팅. 요즘 대기업들은 마케팅 팀이 중요하던데.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명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미숙을 마주 봤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성실하게 일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이죠. 성실함이 제일이에요. 아이 중 한 명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이 장난감을 빼앗았던 모양입니다. 여동생이 황급히 아이를 안아 달래기 시작했고 룸 안은 순식간에 아이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미안해요. 얘가 좀 예민해서. 나가서 달랠게요. 여동생이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지만 분위기는 이미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명자는 물잔을 들어 물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품격 있는 만남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들이 밖으로 나간 뒤 룸 안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어머님, 이 집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특히 갈비찜이 일품이에요. 그러게요. 정성이 느껴지네요. 도윤은 젓가락으로 구운 생선을 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잡은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생선은 2번이나 접시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3번째 시도 끝에 겨우 생선을 집어 올렸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서툰 손놀림을 보며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건 도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8살 때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며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다친 이후 아들은 평생 젓가락질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손가락 힘줄이 손상되어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명자는 어린 도윤이 젓가락을 잡으려 애쓰다 울먹이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학교 급식 시간마다 친구들이 빨리 먹는 동안 혼자 천천히 조심스럽게 먹어야 했던 아들. 그때마다 명자는 괜찮아. 천천히 먹으면 돼. 급할 거 없어라며 아들을 안아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젓가락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작은 혀를 찼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명자의 귀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기본 예절이 좀 부족해요. 도윤이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도윤 오빠는. 하지만 미숙은 수진의 말을 자르듯 이어갔습니다. 젓가락은 그렇게 잡는 게 아니죠. 제대로 배우지 않았나 봐요. 그 말에 명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지게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 손을 다쳤어도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고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미숙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결함 있는 상품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도 남 앞에서는 보기 불편하네요. 특히 어른들 앞에서는 더 신경 써야죠. 그녀는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상처받는 걸 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장모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도윤이 다시 입을 열려 하자 미숙이 손을 흔들며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만 앞으로 결혼하면 모임도 많고 사람 만날 일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명자는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감정을 사겼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포크를 집어들었습니다. 명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3 어른이 된 아들이 여전히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수진이 도윤의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도윤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어머니와 도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미숙의 남편이 어색한 침묵을 깨려 애썼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올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명자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숙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결혼 준비하려면 정리할 게 많잖아요. 네, 그러시죠. 신혼집은 어떻게 준비할 생각이세요? 미숙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요즘은 반반 결혼이 많죠. 서로 부담을 나누는 게 현명하다고 봐요. 그 말에 미숙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반이요? 그건 좀 전통적이지 않은데요. 전통이 중요한 건 알지만 시대가 변했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하는 거니까 함께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명자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미숙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집은 남자가 해오는 거예요. 그게 상식 아닌가요? 상식이라기보단 관습이죠. 요즘 젊은 세대는 우리 딸이 손해보게 할 순 없죠. 미숙이 명자의 말을 잘랐습니다. 명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손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결혼이 거래입니까?
손해와 이득을 따지는 장사입니까? 장모님, 제가 강남에 오피스텔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작지만 신혼집으로 충분하고.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미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피스텔이요? 그건 전세인가요? 월세인가요? 매매로 샀습니다. 제 명의로. 크기는요? 몇 평이에요? 미숙의 질문은 신문처럼 이어졌습니다. 명자는 그녀가 아들을 심사하는 모습을 보며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18평 정도 됩니다. 둘이 살기엔 18평? 우리 수진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30평인데 그것보다 작은 데로 보내란 말씀이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작아도 깨끗하고 좋던데. 너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결혼은 현실이야. 집 크기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하고 다 따져봐야 해. 미숙은 딸을 제지하고 다시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깔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 연봉이 억대예요. 대기업 과장이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고 그런 애를 18평 오피스텔로 보낼 순 없잖아요. 명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준이 솔직히 다르잖아요.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명자는 아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걸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미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준이 다르다고요? 미숙이 순간 주춤했습니다. 아, 그게 기분 나쁘게 들리려던 건 아니고 우리 도윤 혼자 힘으로 강남 오피스텔 마련했어요. 명자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28배 취직해서 5년간 모은 돈으로요. 부모 도움 하나 안 받고 본인 힘으로.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미숙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명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요. 몇백억짜리 꽃향기를 팔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은 됩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당황한 듯 기침을 했고 수진은 눈을 크게 뜬 채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작은 꽃집이라고 무시하셨죠? 20년간 한 곳에서 성실하게 장사한 사람이 뭐가 부족합니까? 억대 연봉이 대단하세요? 우리 아들도 성실하게 일해서 제목 답니다. 회사 규모가 작다고 연봉이 적다고 사람까지 작은 건 아니에요. 미숙은 입을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명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결혼은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하는 겁니다. 억대 연봉이 중요하세요? 그럼 그런 사람 다시 찾으시죠. 이명자 씨, 진정하세요. 내가 말을 좀 잘못했네요. 미숙이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지만 명자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도윤이는 젓가락을 좀 서툴게 잡아도 오피스텔이 작아도 착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이고 효자예요. 그런데 그게 장모님 눈엔 부족해 보이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수준이 다르다면서요? 우리 집이 격이 안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명자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미숙은 할 말을 잃은 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 엄마가 말을 좀 심하게 했어요. 오해예요, 정말. 오해가 아니에요, 수진 씨. 지금까지 내내 우리를 깔아뭉갰잖아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그만 일어나요. 명자는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미숙은 황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깐만요, 이명자 씨.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오늘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하지만 명자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핸드백을 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움직임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잠깐, 이명자 씨. 진정해요.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네요. 미숙이 황급히 일어서며 명자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명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거리는 물리적으로는 짧았지만 감정적으로는 넘을 수 없는 심연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을 심하게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평가하고 재단했잖아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나는 그냥 미숙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내가 좀 경솔했네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맞는 자리인지 확인하러 왔던 거죠.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엄마가 실수한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수진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명자는 수진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함께 하는 거고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도윤이 명자 옆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과가 통하지 않자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말했습니다. 좋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할게요. 그녀는 명자와 도윤을 번갈아 보며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준 다른 결혼은 결국 고생길이에요. 지금은 사랑으로 눈이 가려져 있어도 나중엔 후회할 거예요. 그 말에 명자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수준. 또다시 그 단어였습니다. 미숙은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수준이라는 게 뭡니까? 명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학벌이요? 재산이요? 연봉이요? 그게 사람의 수준을 정합니까?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해요. 세상이 원래 그렇잖아요. 미숙은 마치 당연한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그 태도에 명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 결혼 다시 생각합시다. 명자의 말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루만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파혼하자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명자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울먹이며 외쳤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수진 씨. 하지만 이건 당신과 우리 도윤을 위한 일이에요. 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나도 정말 너랑 결혼하고 싶었어. 하지만 사람을 조건으로 재단하는 집안이라면 나는 그 품격에 맞추지 않겠어. 도윤의 말은 조용했지만 강렬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품격이라니 지금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가 아니라 거부해요. 당신들은 저를 한 번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젓가락질 하나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핀잔 주고 지평수로 사람 가치를 매기고 연봉으로 서열을 정하고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품격입니까? 수진의 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도윤 씨, 진정해요. 우리 마누라가 말을 좀 과하게 했지만 아기는 없었어요. 아기가 없었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명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내 우리는 평가받았어요.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판정받는 기분이었죠. 그게 상견례입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였습니까? 미숙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명자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 아들은 착해요. 성실하고 따뜻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명자는 도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젓가락을 좀 서툴게 잡아도 집이 작아도 연봉이 적어도 그 사람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이명자 씨, 됐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명자는 핸드백을 꼭 쥐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도윤이 그녀를 따랐습니다. 수진이 도윤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물러섰습니다. 수진아, 너는 좋은 사람이야. 진심으로. 하지만 우리는 맞지 않아. 도윤아, 제발. 미안해. 행복하길 바라. 도윤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어머니를 따라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숙은 멍하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홀가분해요. 엄마, 제가 더 잘할게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게요.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 명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늘 내가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면서 엄마는 자랑스러웠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식당의 풍경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결심은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명자는 오히려 그 냉기가 고마웠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요. 도윤이 건물 앞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이명자 씨, 잠깐만요.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헐레벌떡 달려와 명자 앞에 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발 오해를 풀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오늘 너무 실수를 많이 했어요. 미숙의 얼굴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명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본심을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느꼈죠. 아니에요. 진짜 오해예요. 나는 그냥 딸이 걱정돼서. 딸이 걱정되는 건 이해해요. 나도 어미니까요. 명자는 미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무시는 달라요. 당신은 우리를 걱정한 게 아니라 깔봤어요.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지금 안에서 울고 있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줘요. 수진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명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 사이에 존중이 없으면 결국 무너져요. 도윤이 명자 옆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제발요, 이명자 씨.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 안 할게요. 미숙이 애원했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볼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됐어요. 명자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며 미숙을 마주봤습니다. 꽃은 흙이 아니라 햇살을 보고 자라요. 미숙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명자는 차분하게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좋은 흙에 심어도
햇살이 없으면 꽃은 시들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존중이 없으면 시들 뿐이에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명자 씨, 안녕히 계세요. 명자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미숙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미안해. 왜 미안해? 제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더 잘난 사람이었으면. 도윤아. 명자는 아들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 젓가락을 서툴게 잡아도, 집이 작아도, 연봉이 적어도, 그게 너라는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아.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오늘 너는 내 향기를 지켰어. 향기요? 사람은 누구나 고유한 향기가 있어. 너는 착하고 따뜻한 향기를 가진 사람이야.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내가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면서 엄마는 너무 자랑스러웠어. 내가 스스로를 지키는 걸 봤어. 도윤이 명자를 꼭 안았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고 명자는 어린아이를 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이제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저를 지켜줘서. 내가 너를 지킨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지킨 거야.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는 짧았지만 그 빛은 아름다웠습니다. 품격이란 무엇일까? 명자는 오늘 하루를 곱씹으며 생각했습니다. 미숙은 학벌과 재산, 연봉으로 품격을 재단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달랐습니다. 품격은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식당에서 식사를 해도 상대를 깔보는 순간 모든 품위는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다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너처럼 좋은 사람을 알아봐 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언제쯤일까요? 몰라.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 꽃도 때가 되면 피는 거니까. 명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해. 바꾸려 하거나 평가하려 드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맛있는 거 먹어요. 그래, 좋아. 우리 도윤이 밥 사는 거면 뭐든 맛있지. 오늘의 상견례는 파혼으로 끝났지만 명자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확신했습니다. 품격은 재산이 아니라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서 피어나는 것이라고. 존중과 배려가 없는 관계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용기라는 것을. 명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든든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돈도 학벌도 집 평수도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향기처럼 기억되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 가족과 처음 만났을 때 생각보다 문화나 가치관의 차이를 느끼신 적은 없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